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가 지난 게 아니고 10분 전에 뵌 것 같아. 어저께 우리 이제 요 얘기 드렸고요. 오늘은 요 두 번째 파트. 프로그램 오류 자동 검증 타입 체킹, 그래서 오케물에 장착되어 있는 그 시스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가면 글쎄 최대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최대한 학교 수업이랑 좀 다르게 제가 한번 꾸며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맨 처음엔 이제 배경이라든가 여러분들 뻔히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뻔히 겪어봤을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천천히 제가 가파르지 않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컴퓨터 프로그램 되게 복잡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 우리 엄청난 비즈니스를 이제 디자인하고 그러시다 보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 짜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얼마나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라인이 적더라도 완벽하게 올바른 프로그램 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네. 뭐가 있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 만드는 거, 집어넣는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언어가 로 레벨이면 까딱 잘못하면 항상 한 10줄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에러가 있는 경우 많고요. 더군다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저는 잘 모르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잘못되면 그 관련되는 분들이 그냥 뒤집어지고 그러죠. 유난히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게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더라도 만들긴 참 어려운데 요 경우는 이거는 무슨 거냐면 저 레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C로 된 23,000 라인짜리 라인 오브 코드. 요게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트레이스가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텍스트만 보고 요게 이제 요 노드가 이 프로그램에 있는 그 프로시저 이름들이고요. 요 엣지들이 그 프로시저가 실행하면서 어느 프로시저를 콜하고 그러는 경우를 프로그램 텍스트만 보면서 한번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복잡해요. 2만 라인이라는 건 이거 아주 우리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동네에서는 저건 아주 소규모 소프트웨어죠. 그죠? 네. 그래서 제대로 짜는 거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근데 기계가 자동으로 실행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바를 소프트웨어에 적는데 적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걸 적죠. 그죠? 항상 실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X가 AND 곱하기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기계는 적혀 있는 바 고지 그대로만 실행할 뿐이죠. 그 컴퓨터라는 게 실리콘으로 구성된 스위치예요. 스위치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거짓말하는 거고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짜고 나서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아까 그렇게 복잡한 이 그냥 얽히고 설킨 과정에서 어느 인풋에서는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프로시저가 어떤 값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콜되고 온갖 그런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 무수히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무지무지 많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세 보면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갱이 경우보다 더 많은 실행 가지수 가능성이 있거든요. 패스가 그런 거 정확하게 모든 게 이제 구성된지 알기 참 어렵죠. 그리고요,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선 미리 정확하게 그 실행이 어떻게 될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해요. 요거는 증명이 된 바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서 요놈이 자동으로 임의의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머리카락 모든 경우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선 실행 중에 얘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자동으로 해내는 하나의 프로그램은 불가능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또 할 수는 있어요. 예? 몇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하는 게 싫으면 얼추 어림짐작으로 해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 얘기가 이제 우리 타입 체킹이랑도 이제 관계가 됩니다. 오케이. 하여튼 그래요.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실행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내는 것. 그래서 이제 사람이 확인해 가야 되는데 다양한 도구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이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어떤 툴을 제공해 줘야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만들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도는 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밤새지 않고 확인해 줄 수 있는지. 근데 여기 제가 마지막에 써드렸지만 현재 기술 수준이라는 게 세 발짝 아주 초보 수준이에요. 제가 그 타입 체킹이라는 게 2세대 오류 검증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2세대라는 게 이제 두 발짝, 한 발짝 제대로 왔고 두 발짝 겨우 뛴 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든든한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렇지만 든든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서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뭐 하는데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컴퓨터 분야는 굉장히 엄청 첨단인 것 같이 막 하고 그러지만 그 학술적인 내용 그 자체만 보면 그렇게 뭐 이루는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한 겨우 5, 60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다 그러면 야, 너 첨단이다. 소프트웨어 오, 대단한데 뭐 그런데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지만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뭐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숙해요, 분야 자체가. 그래서 기회가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흥미로운 연구 기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비평하는 시각만 갖고 있으면요, 야, 연구할 게 무지 많아요. 연구할 게 무지 많다는 게 안 된 게 무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하고선 우와 기가 막혀 오캠을 봤더니 와 기가 막혀 니르바나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그 정도로 있으면은 더 그것도 조금 아쉬운 시각입니다. 항상 불평을 가지고 있고 비평적인 시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치고 나갈 사업 기회들이 많아요. 치고 나간다는 게 뭐냐면 남보다 앞서가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저거 말고 그러면서 딴 스텝을 밟아가지고선 다른 그 많은 수만 명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연구 성과가 이렇게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여러분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막 한다는 저거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거 익히는 거 말고도 잠깐만 약간 뒤로 물러난 다음에 야, 이 분야가 후진 분야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좋은 결과를 그나마 담아낸 게 뭔가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저 무리들을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그러면서 살펴보면 오케물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서 하고 나서 그 랭귀지 갖고 막 뭐 하다 보면 여기서 막 개발해가지고 디버깅하면서 고생하면서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피자 먹고 짜장면 먹는 수준에서 훨씬 더 편하게 프로그램하면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새로운 버전 만들어내려면 뭐 한 2년 걸리는 거 여기서는 막 한 달 만에 막 치고 나가고 이 회사는 그럼 저 회사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비밀 병기는 바로 이런 데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만 있으면 돼요. 좋은데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까지 한 20년 학교에서 무르익은 기술 중에서 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때 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듣고 한번 트라이해보고 괜찮으면 선택하고 그 선택이 불안할 수는 있죠, 그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딴 걸 하고 다른 거 갖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성공안을 갖고 있으려면 이제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죠. 신문에 나오는 기자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어저께 얘기했던 거고요. 이 수준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팩 체크해 드릴게 제가. 뭐 참고로 교양으로 들어보세요. 보세요. 컴퓨터 분야 발전 속도가 무지 빠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메모리 칩이라든가 그게 뭐 무엇으로 들어보셨죠? 뭐 2년, 뭐 3년 만에 2배씩 막 좋아지고 막 그러는 거, 집적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컴퓨터 속도가 한 50년 동안에 한 10의 7승배 좋아졌습니다. 엄청난 거죠. 10의 7승배가 어떻게 50년 만에 무지무지한 건데 100만 1000만 배 좋아진 겁니다.
속도가. 왜냐하면 ENIAC,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에 나왔던 저 ENIAC 컴퓨터가 1945년에 만들어졌는데 1초에 1000번 정도 소수점 계산을 합니다. 플랍스,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 근데 10년 전에 나온 이 IBM 세쿼이어, 지금 이거보다 더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CPU 말고 코어라고 부르죠. 코어당 10의 10승배 소수점 계산을 합니다. 초에 10의 10승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0의 3승에서 10의 10승으로 갔으니까 10의 한 7승배 좋아졌습니다. 오케이? 훌륭해요. 자랑스럽죠?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 이거 항상 얘기합니다. 뭐. 근데 딴 분야 팩트 체크해 보면 딴 분야도 비슷해 사실. 보세요. 에너지 분야 보세요. 100년, 50년에서 2배, 100년으로 좀 늘어서 볼게요. 한 10의 7승배 정도. 네? 그러니까 아까는 50년이고 100년인데 교수님 좀 언페어하잖아요. 그 2배하고 10의 7승배 한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도에서 똑같이 거의 얼추 비슷하게. 보세요. 옛날엔 제가 100년 전에 저렇게 살았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하인이 했죠. 사람이. 뭐 말이나 소도 했지만 대충. 그래서 한 사람의 이 힘이라는 게 말의 10분의 1 정도라고 제가 그냥 계산했어요. 10의 마이너스 1승 호스파워. 네? 네. 말보다 더 힘이 셀려나? 10분의 1이 말이 더 세겠지, 그죠? 네, 10분의 1. 근데 제가 웹페이지에 가 보면요, 우리나라 요 고린지 어딘지 최신 그 원자력 단지 저 원자로가 5개가 그냥 같이 있는데 저희가 고린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1시간에 1기가와트를 만들어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스파워로 계산해 보니까 1.35 곱하기 10의 6승 100만 마리, 135만 마리의 말들이 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 발전소에서. 네? 한 10의 7승배잖아요. 100년 만에 10의 7승배 에너지 기술. 그 다음에 교통 분야. 교통 분야도 한번 보면요. 이 옛날에 가마 말 타고 가는 거 말고요. 가마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2명이 들어올리는 걸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마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얘 가자 그러면 이제 하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 1m를 들어올리죠. 한 200kg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웃지? 200kg 된다는 게요. 1m 들어올려요 둘이서. 그러면 하는 일을 한번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100줄 정도 일을 해요. 200kg를 이 지상에서 요만큼 들어올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빼고라도. 오케이? 근데 이 델타2 로켓, 지금은 뭐 이것보다 더 센 게 있지만 델타2 로켓이 그 당시엔 제일 뭐 한 무지무지 셌는데 이게 다 연료고요. 맨 끝에만 이제 로드가 냉장고 같은 인공위성 싣고 올라가잖아요. 인공위성 뭐 몇 톤짜리도 막 실어가지고 막 몇 개씩 실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한 지구궤도 한 500km까지 올라간 다음에 핑 돌리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 무게를 이구선 지상 500km 올라가는 거 계산해 봤더니 하는 일이 한 10의 11승 줄 정도를 하더라고요. 얘가 이 기계가 이 도구가. 교통 분야를 보면요. 이거 10의 한 9승배. 예? 100년 만에. 다른 분야도 이 기술 성과가 지난 100년 동안에 뭐 컴퓨터만이 아니야. 다른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통신 생각해 보세요. 통신도 아마 비슷하게 계산하면 아마 10의 한 9승배 정도 능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한마디 하면 옛날에는 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명한테 가려면은 뭐 며칠이 걸렸는데 지금은 순식간이죠, 그죠? 그래요, 비슷해요. 팩 체크해 보면 결코 컴퓨터 발전 속도가 다른 분야랑 늦지 않습니다. 기계공학이나 뭐 하여튼 하드웨어 비슷한 발전이고 소프트웨어 이루어지지 못한 걸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기술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작동할지 미리 검증할 수 없는 기계 설계는 기계공학과에서는 없습니다. 열심히 그 이공계 수학 공부하는 게 다 저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고 야 이게 돌면 정말 실제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작동된다. 회로도 마찬가지요. 전기 전자과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있으시면 회로 계산하고 막스웰 방정식 풀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서 회로 연결하고 뭐 하면 그 화학과학과에서 공장 설계하죠. 여기다가 뭐 물을 몇 도로 데우고 여기다가 뭐 몇 그램을 넣고 하면 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하면 나중에 훌륭한 비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면 된다. 그래서 짓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도 다 화학공학 하는 사람들이 그 화학 그 방정식 풀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는지 이상한 게 만들어지지 않는지 확인하죠. 건축, 건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이제 그 뉴턴 미적분 방정식, 통계 역학 무슨 방정식 갖고 막 풀어요. 열심히 풀어가지고서 확인하고 여기 됐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에 옮기죠. 정말로 그걸 짓고 실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선 저기 이제 프로그램들이죠. 기계 설계, 회로 설계, 공장 설계, 건축 이렇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프로그램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누가 실행시키죠? 이 동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프로그램을 진짜 만들면 저기에 작동하는 건 누가 작동하게 해요? 작동시키게 해요? 공장장이 스위치? 아니죠.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저걸 작동시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주인공이 누구죠? 뭐죠? 사람이요? 소프트웨어를 짜면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서 옆 친구한테 줘요. 야 이거대로 실행해. 그럼 옆 친구가 보면서 막 실행해요? 사람이 실행해요? 뭐 누가 실행해요? 컴퓨터가 실행하죠. 저 프로그램은 누가 실행해요? 기계가요? 기계가 실행하는데 저것대로 저렇게 하면 기계가 저렇게 작동해. 보세요. 여기다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끈적끈적한 검은 거를 잘 정제해 가지고 그거를 저기다 이렇게 칸에다 넣고 얘기한 대로 압력을 집어넣고 얘기한 대로 성냥불을 탁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뻥 터져요. 뻥 터지면 그 터지는 거 갖고 피스톤을 밀고 거 갖고 이제 막 움직이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다가 아니 저 시꺼먼 거 끈적끈적한 거에다가 불을 붙이면 빵 터지는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빵 터지는 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가 실행해요? 기계? 화학 공정은 누가 그거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이분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연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 현상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빵 하면 휘발유에다가 압력해가지고 그냥 불 살짝 당겨주기만 하면 그냥 펑 터지고 밀고 스프링 갖다 놓으면 밀었다가 다시 튕겨 나오고 그거 다 자연 현상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자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은 다 뭐냐면 자연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걸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가 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네. 컴퓨터는 이제 우리 컴퓨터가 하는 거고요. 근데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언어에 정의된 의미라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다는 거 그 의미대로 그대로 이제 컴퓨터가 실행시켜 주죠. 그래서 모든 기술의 질문이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꼭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고요. 사람 뭐 꼭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저 갖고 돈 좀 벌려면 저렇게 미리 해야지 뭐, 그죠? 미리 확인하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있어요. 입학시험, 입사시험, 궁합, 클럽 관리 이런 거 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다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그죠? 다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만든 것도 그죠? 프로그램 분야에서 질문 똑같아요. 작성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우리 의도대로 도는지를 자동으로 미리 모두 오류가 있는지 있으면 찾아주고 없으면 없다고 확인해주는 기술들. 이게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류 때문에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 잘못 써가지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망하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오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예요.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요. 그 OS 문제도 아니고요. CPU 문제도 아닙니다. 맨 처음에 우리 컴퓨터 하면 아무리 해도 틀린 걸 못 찾겠으면 우린 금방 쉽게 남을 탓하죠. 이거 OS 윈도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다 자기 프로그램의 실수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이 어머니가 전해준 슈퍼마켓 심부름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런 거 사오라고 엄마가 나한테 알려주는 건데 내가 저걸 갖고 실행을 하다 보면요, 나는 자폐아라면 융통성이 없고 기계라면 저거 보면서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류를 여기다 해놨어. 만약에 우유 1리터 한 병만 있으면 어떡해?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 다음에 쌀과 자두라 사라 그랬는데 엄마가 사고 싶은 건 쌀과자일 수 있어요. 근데 빈칸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나는 가가지고 쌀도 사고 자두도 사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아이고 왜 너 이걸 갖고 왔니? 그랬더니 엄마가 잘못 쓴 거야. 빈칸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쓸 때도 빈칸, 콤마, 세마이콜론, 괄호 그런 거 하나 잘못 써가지고 잘못되는 경우 우리 많거든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을 거고 소프트웨어 안 잡아보신 분은 이렇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렇잖아요. 어렵습니다. 엄마가 그러면은 이 자폐아 초원이한테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하게 하려면 엄마는 무지 신경 써가지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표현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우유 1리터 2병 사. 만약에 한 병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 한 병도 없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 뭐 해? 뭐 온갖. 예? 우유가 없으면 오렌지 1리터 3병, 이 경우도 3병까지도 없고 2병만 있고 1병만 있고 아예 없고 모든 경우들. 우유가 있으면 식빵 500g 한 번, 이것도 식빵이 없으면 뭐 온갖 500g도 없고 쌀과 자두 저거 보고 나서 이거 아니 틀려 온갖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는 게 소프트웨어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답답하게 정말 자폐아보다도 더 답답한 놈이니까. 오류 문제 보세요. DNA 오류가 있으면 살다가 병이 들고 사회적 비용 해결책을 하면 경제적 기회를 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네. 이거 여러분들 그 급발진 사고 저는 이거 소프트웨어 사고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누구도 소프트웨어 사고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로켓 올라가다 아까 그 델타2 로켓 비슷하게 아리안 로켓 처음으로 올라가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몇십조 그 손해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에러 하나, 빈칸 하나, 정확하게 빈칸은 아니지만 그거 하나 오류였고요. 패트리엇 미사일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그 잘못 쏜 거 예전에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동 전쟁 때 있었고 그것도 다 소프트웨어 에러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세대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류 잡는 기술, 이 오케물에 들어가 있는 그 2세대 기술이 어떤 건지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1세대 기술이 뭐냐면요, 소프트웨어 오류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이거 완전히 완성이 돼 있어요. 70년대 이미 완성됐어요. 완성됐다는 건 뭐냐면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쓰는 기술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여기서 1세대 오류 잡는 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생김새가 틀린 거는 다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신텍스 에러들 다 잡아줘요. 뭐 여러분들 IDE에서 뭐 이거 안 해주는 랭귀지 있으면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쓴 게 있으면 이런 거 잡아주죠. 그 다음에 이게 문법상에서 뭔가 틀린 게 있으면 문법상에서 틀린 거 잡아주고요. 프로그램에서 생긴 거 틀린 거 잡아줍니다. 겉보기에 틀린 것들 잡아주는 거는 쉬워요. 쉽다기보다 하여튼 70년대 완성이 됐고요. 완성됐다는 게 또 아까 완전히 당연하다고 쓰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좀 더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류가 있으면 정확하게 오류가 있다 그러고요. 없으면 정확하게 없다 그러고요. 오류가 있는데도 없다 그러거나 없다 그랬는데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네. 완벽하게 정확하게 탁 잡아줍니다. 뭐 여러분들 쓰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오류가 어디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는데 거기 봤더니 거기가 아니고 내가 고쳐야 될 땐 여기인데 바보같이 여길 지적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럽니다. 없으면 없다 그러고. 이건 뭐 다 됐고요. 2세대 기술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타입 체킹 기술인데 요거 보면 90년대에 완성됐고요. 제 괄호 안에 30년간 프로그래머 여러분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오류는 뭐냐면 생긴 건 멀쩡해요. 그런데 잘못된 종류의 값이 계산에 흘러드는 경우입니다. 종류라는 게 타입. 네? 네. 타입이 일상적으로도
그죠? 쟤는 학생 타입이 아니야. 쟤는 교수 타입이 아니네. 뭐 이런 거 타입. 예. 그래서 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 복잡한 이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보면요, 저런 일이 우리 그 프로그램 하다 보면 쉽게 만나요. 내가 이렇게 짰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펑션이 인티저 포인터를 항상 받아야 되는데, 어떤 케이스에는 이 중에서 어떤 특별한 패스를 타고 이 프로시저로 가는데 그 패스를 타고 흘러들었던 아규먼트 값은 인티저 포인터가 아니고 정수가 그냥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스트링이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잘못된 종류의 값이 계산에 흘러드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값이 계산에 흘러드는 그 경우죠. 여기 예를 들어 보면요, 아까 뭐 프로그램을 잔뜩 짰는데 실행하다 보면요, 아까 우유를 담은 얼음을 가스불에 올려놓고 데우는데 이 우유하고 그다음에 그릇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릇의 종류가 얼음이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식빵을 유리 접시에 담고 방아로 빻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이게 타입이 틀렸어. 유리 접시면 안 돼. 쇠 접시야 돼. 2의 접시에 1의 우유를 튀긴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결혼하는 펑션의 파라미터는 남자하고 소나무가 어느 패스에서 어느 인풋에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타입 에러입니다. 저런 게 언제 생겨? 생기잖아요. 프로그램 짜다 보면 복잡해가지고 내가 인풋이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런 식으로 간 다음에 그렇게 돼서 아이고 여기에 소나무가 들어가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세대 타입 체킹 기술입니다. 요게 프로그램에서 실행 중에 만약에 이런 게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보십시오. 오류 가능성, 잘못된 종류의 값이 흘러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세대는 뭐냐면요, 아직은 미완성됐는데 생긴 것도 멀쩡하고요, 타입도 맞지만 바라는 바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바라는 종류의 값이 흘러드는 건 확실한데 그 값의 크기가 잘못되는 경우는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오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스불에 스탠 접시에 담고 방아 빻고 다 타입에 맞아요. 근데 실제 흘러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을 봤더니 가스불이 포항제철 용호광로 같이 엄청난 가스불이 들어가면 저거는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로켓이 올라가다 터져버린 거예요. 아리안 로켓이 92년인가 3년인가 그런데 그때 그 어느 엔진 컨트롤하는 어느 값에 이상한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값이.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셀프 디스트럭션 해가지고 빵. 그 다음에 방아가 이 현대중공업에 프레스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값의 크기가 타입은 맞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값의 크기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요런 거, 요건 또 타입 체크 말고 더 정교한 에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주고 싶은 거죠. 내 프로그램에서 잘못돼서 어딘가 잘못된 계산이 돼서 잘못된 값이 타입에 맞지만 이런 데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게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고요. 저 밑에 영어로 뭐 스태틱 어널리시스, 베리피케이션, 모델 체킹 뭐 이런 거 있는데 전문 분야에서 뭐 결국은 저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름 붙인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술들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 오류가 참 없으면 좋고 그 소프트웨어 오류가 없는 거를 저비용으로 잘 찾을 수 있는 좋은 그 도구 기술들이 개발되는 게 중요한데 요 기술들의 발전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잘못된 크기 값이 흘러들 수 있는 건 당연히 여기저기 숨어 있죠. 오케이? 네. 자. 그렇고요. 그럼 이제 2세대 기술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 체킹이라는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람다 중력권에서 이제 그게 이제 장착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보다 더 따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교수님 람다 중력권 뭐 람다 뿌리를 가지고서 생각했던 세계에서 뭐 타입 체킹이 무슨 일이 벌어도 뭐 기술이 자랑스럽게 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쩌다 그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입니다. 예.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히게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그 먼저 이 기술이 딱 장착된 게 뭐냐면 어저께 기억나죠?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나한테 뭐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믿을만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 타입이 없다 그러면 타입 에러가 없다 그러면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뭐 프로그램한테 물어보는 게 없는 거야. 뭐 예전 다른 랭귀지 같이 뭐 변수 선언할 때마다 뭐 타입을 지정해 준다거나 이거는 사람, 이거는 소나무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거 없어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딱 장착이 됐는데 그런 게 그 장착되기까지 도대체 그런 기술이 여기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상식을 위해서 이 람다 중력권에서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계를 생각 안 해도 돼요. 튜링에 저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고 컴퓨터는 항상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구현된 것 뿐이고요. 컴퓨터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컴퓨터는 그런 기계 없이도 우리 할 수 있어요. 람다 캘큘러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우리 기계 없이 심볼 갖고 집어넣고 빼고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산수했듯이 그게 기계적인 계산.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가 없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짠다는 게 뭐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나서는 알고 봤더니 와 논리는 언어의 거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소리 듣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프로그램 잘 짠다. 뭐 그건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뭐가 사실이냐면요. 그 람다 중력권 안에서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 람다식을 쓰고 막 그러는 이런 거 이걸 보면 하나하나 그게 뭐랑 딱 정확하게 매치가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증명하는 거 있었죠? 증명. 네? 논술하고 증명하는 거 있었잖아요. 기하학 같은 데서 우리 증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피타고라스 증명하고 뭐 원의 면적이 파이 r 자승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해 가고 막 그러는 거.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했던 스텝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논리 세계하고 프로그램 세계가 거울이야, 거울. 다른 세계인 줄 알았더니 똑같아. 여기서 이러면 쟤도 저기서 이런 게 오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근데 그거 알아서 뭐예요? 재밌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논리하는 사람들이 증명 관련돼서 해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기술들이 그런 기술들이 증명 세계에서 이 논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가만히 있어봐. 증명하는 거랑 논리 세계에서 이게 프로그램이랑 똑같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잠깐만 기계 다 생각하지 않고 람다식 람다 중력권에서 그런 게 가능하면 이 세계에서는 그러네. 와 프랙티컬하게는 와 이런 거네. 타입 에러라는 걸 없앨 수 유추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게 되고 그런 게 가능하겠네. 라는 그 복음을 들은 거야. 예? 굿뉴스. 예? 그래가지고선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랭귀지 한번 해보자. 뭔가 나올 것 같아. 분명히 여기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찾아내서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논리 세계에서 여기서 이 논리 세계는요. 우리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논리 체계라는 게 뭐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 체계라는 게 별거예요. 이거이면 이거지 했을 때 그 한 단계 넘어가는 게 누구나 봐도 잘못되지 않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 스텝만 밟아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그건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가 한 열 몇 개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논리 세계에서는 그 중에서 한 11개 정도, 10개 정도 일부만 사용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사용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세계랑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짜기랑 똑같아. 이 람다, 이 중력권에서 프로그램 짜는 거랑. 증명하면 뭘 결론을 내리잖아요.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양변의 제곱의 합은 이 대각면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그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결론이 하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그 결론이 사실은 저 프로그램 짜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결국 무슨 일을 계산할 텐데 타입으로 따지면 이거는 계산하는 값이 자동차네. 아니면은 이거는 함수라 그러면 인테저를 받아서 자동차를 리턴하는 놈이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타입, 프로그램의 타입. 그거랑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증명의 오류가 이 프로그램 타입의 오류랑 짠하고 되고요. 실행 중에 아까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데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증명을 보고선 증명을 검사하는 걸 해요. 검사는 어떻게 타입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증명은 빈칸을 메꾸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막 자동으로 메꾸는 것도 생각해보고 막 기계적으로 증명의 어떤 일부분을 빈칸을 메꾸고 그러는 것도 막 생각해. 논리학자들이 이 거울에서 이렇게 보면 야 잠깐만 그게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보고 무슨 타입인지 끄집어내고 그런 거랑 이제 매치가 되죠. 그래서 이 자동이고 믿어도 귀찮게 하는 타입 체킹, 아까 말씀드린 2세대 오류 검증 기술, 이것들의 가능성이 저 거울을 보고선 수학한 사람이라든가 논리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한 거 보고선 쟤네들은 저런 꿈을 꾸고 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하겠네.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 가기 전에 어떠세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가만 있어봐. 우리 운영진께서 오늘 질문하는 분한테 선물 드리라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도 막 준비하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이런 건데. 두 개 주셨네. 제가 질문하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 있으면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혹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항상 여기서만 질문하시네. 이쪽은 안 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앞에 예를 들면은 그 관련된 프로그래머들이 뭐 커뮤니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누적돼 있던 오류 거기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축적돼 가지고 그런 이런 거는 요 범위 내에서 있는 오류값만 아니면 뭐 문제가 없다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엄밀하게 정확하게 저런 걸 하는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거에 우리가 관심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일단 해서 해낸 거고요.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짜가지고 깃허브에 올린 소프트웨어들 보면 깃허브에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 그 자라온 그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오리지널 버전, 버그 픽스한 버전, 피처 집어넣은 버전 그래서 쫙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 버그가 있어서 어떻게 고쳤네 그런 게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요새 유행하는 그죠? 깊은 딥 러닝, 딥 러닝 기술로 해가지고선 우리가 뭘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나중에 내가 소프트웨어 짜면 얘가 보고선 야 내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 버그들이 뭐가 버그였고 어떻게 고쳐졌고 그런 걸 다 배우고 나서 하는 소리인데 너 임마 여기 이거 에러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뉴럴넷을 트레이닝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믿어도 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2세대는 다 되지만은 또 뭐 안 되는 한 단계 더 3단계는 아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목항물을 써가지고 실무에서 쓰다 보면은 또 그래도 뭔가 에러가 나는 게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해결되면은 이제 그걸 또 3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 질문은 지금까지 하여튼 그렇게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됐던 과정, 오류가 픽스됐던 과정들을 잘 이제 그게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거에서부터 이게 뭔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술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도 하게 하면 그게 다음 세대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세대의 기술은 일단은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인 시켜서 하게 되면 얘가 트레인된 애가 정말 얘기하는 게 정말 믿어도 되는지 그런 거는 확실히 개런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에 가기 전에 적어도 한번 믿을 만한 방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서 나온 결과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1단계, 2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만들어가지고선 하는 거 갖고도 야 이건 예전에 타입 체킹, 타입 에러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아. 어떻게? 방법은 딥러닝이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좋은 기술이 발전되고 그러는 것도 뭐 말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제 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패스가 있고 이 패스가 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환경에서는 맞고 이 패스가 맞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정말 믿을 만한 기술을 쓰고 싶은 데서는 정말 믿을 만한 기술을 사용돼야 되는 태조수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블록체인이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없이 뭐 약간 틀려도 돼. 근데 뭐 소프트웨어 빨리 만드는데 도움되는 기술을 빨리 좀 수준 높은 걸 만들고 싶어. 뭐 머신러닝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거 갖고 쓰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죠. 왜?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뭐 오류가 없으면 좋은데 가끔가다 있어도 괜찮아.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오류가 없으면 좋은데 뭐 있어도 괜찮아. 뭐가 그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에어리아는 없지만 왜냐하면 어느 그 마켓에서도 그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오류가 없으면 그 명품 인정받으면서 내가 더 돈을 세게 부르고 값을 차지할 수는 있죠. 근데 좀 그게 약한 분야가 뭐 없어도 게임 뭐 우리 뭐 하다가 뭐 잘못해서 그럼 껐다 키고 뭐 투덜투덜 예? 예. 대부분의 분야가요? 오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뭔가 시간이 뭐 윈도우도 뭐 이 앞에 무슨 에러가 크게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아 도라는 간다라고 했을 때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일가 생겼네. 예,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건 이제 개인 컴퓨터에서 쓰기 시작했죠. 개인들이 쓰면서 뭐 초창기에 잘못돼도 뭐 크게.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 소프트웨어 사면 여러분들 많이 사잖아요. 그죠?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소프트웨어 사는데 쓰잖아요. 한 200만 원 정도는 책 사는데 쓰고 1년에. 맞죠? 네? 소프트웨어 사는데 뭐 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쓰잖아요. 그것도 쓰지 않으면서 무슨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 와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우리가 노력합니까? 남들 만든 거 돈 주고 사죠. 그죠? 네. 살 때 보면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적혀 있어요. 아주 작은 폰트로.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있으면 우리는 책임 못 져. 윈도우도 그렇고요. 아래 한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개런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우리 기술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그거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하셨지만 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다 그러는데 아우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 있죠. 그러면 큰일 나는 소프트웨어 있죠. 네.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뭐 중요하다는 게 뭐 큰 돈이 관련되거나 사람 목숨이 관련되거나 그죠? 원자력 발전소, 무기, 이 뭐예요? 토마호크 미사일. 그 토마호크 미사일 우리도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뭐죠 이름이?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 우리는 그 탄도 미사일 못 만들죠, 그죠? 로켓 몇 킬로 이상 안 되고 대신 순항 미사일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순항이라는 게 굉장히 비행기 같이 낮게 떠가지고선 마을로 막 날아가가지고서 휘 가서 계곡을 지나가지고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갔다가 막 타격하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이런 소프트웨어예요. 날아가면서 계속 현재 지형을 찍습니다. 그 자기가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이나 그런 걸 통해서
북한 지형, 중국, 일본 지형을 정확하게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타겟이 어딘지 다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요. 날아가요. 그래서 찍으면서 내가 가야 되는 패스에 있는 지형하고 매치를 계속합니다. 약간 어긋나면 그때 그 판단해서 이 노즐의 방향을 틀어주죠. 이 날개를 틀어준다거나 그래서 슉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공위성 3차원 입체 사진에서 갖고 있었던 그 패스대로 가는지 조금 미끄러지면 다시 잡아주고 미끄러지면 잡아주고 순식간에 가죠. 그래서 사진 찍고 판단해서 액추에이션하고 사진 찍고 판단해서 액추에이션하고 그러면서 쫙 갑니다. 근데 사진 찍어서 내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약간 어긋나면 얼마나 어긋나는지 계산하고 그럼 그거를 현재 속도랑 그 다음에 했을 때 그 날개를 틀까 엔진 방향을 틀을까 뭐 이런 거 하는데 순식간에 막 계산하고 결정 내리고 계산하고 결정 내리고 그러잖아요. 다 소프트웨어 가는데 그 소프트웨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계산하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뭐 다시 우리는 또 망해버릴 수가 있고 전쟁에서 질 수 있고 뭐 많죠.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짤 수 없죠. 그런 소프트웨어는 정말 전문가들이 짜야죠. 그 전문가들이란 건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아까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확인해 가는데 여러 가지 보통 다른 분야 엔지니어들이 미방 풀고 그러듯이 우리도 뭐 계산해내고 뭐 하고 뭐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그 우리 지하철 몇 호선이죠? 그 분당선인가? 없이 가잖아요. 예? 신분당선은 그 저기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그거 다 소프트웨어죠. 궤도가 있고 뭐 서야 되는 게 딱 있고 그래서 조금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복잡하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생각해서 프로그램 짜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사왔는지. 프랑스에서 사온 거로 내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소프트웨어는 그죠.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는 글쎄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소프트웨어 개발해 가지고 검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쓰겠다 그러면은 뭐 한 번 쓸 때 얼마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값을 차지할 수 있죠. 한 카피 해가지고 써 그러면 500억. 게임 하나 2만 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도 있고 크게 큰 굿즈 해가지고서 그냥 몇 개 팔아가지고 큰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쪽에 질문이 있으셨는데 손 드신 분? 네. 지금 시점에 질문 드린 거 맞나 싶은데. 네. 제가 자바로 람다식을 좀 써봤는데. 네네. 사실은 느끼는 건 코딩의 양을 좀 줄이는 정도밖에 못 느꼈거든요. 네. 타입 체크도 어느 정도 뭐 제네릭 것 같았으면은 네. 거의 타입 체크도 약간 결과적으로는 오류 검증 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바는 그냥 단순히 코딩의 양을 줄이는 거고 오류 검증까지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OPM을 때그 신텍스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못 봐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람다 계산식 값이나 계산식을 받아들여서 그걸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은 좀 임페러티브한 건지 아니면 그거 역시도 결국적으로는 람다식 그 라이브러리드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람다 중력권이랄까 그 계산 중심으로 구현된 것도 있고요. 아주 로 레벨은 또 다르게 구현된 것도 있고요. 기계 방식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바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라이브러리의 문자 값으로 람다식을 연거서 해결되는 방식이 흔히 많은데 OPML도 역시 그런 정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계산식과 값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셔야죠. 이제 내일까지 제가 이제 이 배경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원리 말씀드리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구체적으로 OCaml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체 소개해드리고 실습하고 뭐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 파이썬 같은 잠깐만요. 저분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싶어서 뭘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저분 질문은 이제 자바에서 요즘에 뭐 그 펑션이 마음대로 쓰일 수 있게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해봤자 내가 느낀 바로는 그냥 편하게 쓰는 정도지 뭐 타입 검증에 대해서 뭐 믿을 만한 뭐 그런 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정확한 판단일 수 있고요.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오케물로 왔을 때는 이제 있죠. 믿을 만하다는 게 개런티 된다는 거 그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관련돼 가지고서 뭐 상황이 비슷합니다. 오케물 라이브러리도 뭐 오케물로 짜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로 레벨인 경우에는 다른 임페러티브 랭귀지, 심지어는 어셈블리 랭귀지 갖고 짜여져 가지고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죠? 자바로 짜여져 있는 게 있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같은 게 그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잘 갖춰져 있을 거고요, 당연히. 뭐 클래스 정의한 것도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고요. 오케물 같은 경우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보다는 라이브러리가 오히려 작을 수는 몇 개 없을 수는 몇 개 없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없지는 않고요. 웬만한 거 다 있죠. 그래픽 관련된 것도 다 있고 뭐. 예. 그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 뭐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방금 말한 그런 함수를 인자로 넣는 거를 보통 이제 뭐 람다 실제 파이썬은 아예 그런 뭐 def로 시작하는 함수 정의하는 게 아니고 람다라고 앞에 써야지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게끔 문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람다라는 게 람다 칼큘러스라는 거에 기원을 딱히 두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생긴 뭐랄까 좀 인자로 넣어지는 함수 자체를 람다라고 부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번 주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게 식이 아니고 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해놓으면은 이거는 식이 아니고 뭐 식의 하나긴 하지만 특별하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함수를 뜻하죠, 그죠? 함수를. 근데 재밌는 건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들은 함수를 표현을 했는데 뭐 함수에다 이름도 안 짓고 함수를 갖고 다니네 뭐 이러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함수가, 그죠? 우리 랭귀지에서는 람다 캘큘러스는 그래서 그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파라미터는 x고 바디는 이거다 이렇게. 애초에 람다 함수라는 정의 자체가 저런 네, 람다 함수라는 거 자체가 이름 짓지 않고 그냥 뭐다. 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함수라 그러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항상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름이 없어도 돼요. 응? 네, 굳이 이름이 없어도 되죠. 함수는 그렇게 특별하게 취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람다 캘큘러스는 그렇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거 몇 개를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한 파트만 가도록 이거 보시면 여기 개념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델 그냥 개념 모델이고요. 보다 조금 상위로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의 랭귀지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상위로 이제 또 랭귀지 우리가 잘 정의를 한 거고요. 근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람다식에서 계산되는 과정 정의된 거, 야 이거를 저기로 번역해 가지고 저 동네에서 저렇게 실행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왔고 이건 컴파일은 이거로 컴파일 됩니다. 컴파일 되면서 저 뭐 기계적인 방식으로 막 기계 갖고 막 구현이 돼서 막 움직이죠. 됐나요? 예. 아까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물리 세계, 프로그램 세계가 관계라고 하시면서 증명하는 것이 프로그램 짝이고,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증명된 결론은 그냥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의 리턴 값? 프로그램의 리턴 값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의 어떤 타입, 네. 값으로 내려가지 않고 타입만 보는 거, 타입 세계에서만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게 왜 타입이 되는지 그 이유가
네,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조금 이제 생소한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졸려가지고 딴청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따라오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보세요. 그 논리 람다 중력권의 혜택, 논리는 언어의 거울. 여기서 보면 람다 중력권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언어와 논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예, 손바닥의 아래와 윗면 하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증명하기 프로그램 짝인데 보세요. 증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논리적인 비약 없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증명한다 그래도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증명해서 선생님한테 내면 선생님이 그거 쭉 보면서 저런 비약이 있거나 그러면 감점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런 거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공짜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가요. 있는 데이터 갖고 만들고 있는 데이터 갖고 만들고 내가 정의한 펑션 갖고 만들고 콜하고 그거 갖고 해서 무슨 일을 하는 펑션을 만들고 그런 프로시저를 갖고 뭘 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갖고 또 내 뭘 하고 오케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툭 나오는 거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참인 사실 혹은 사실이라고 가정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요. 오케이? 우리 프로그램 할 때도 기초적인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랭귀지가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데이터, 숫자, 스트링 그런 거예요. 포인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요 숫자 갖고 뭐 만들고 스트링 뭐하고 뭐 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들 만들어 당연하죠. 이미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과정은 근거 없는 건너뛰기가 없어요. 비약이 없죠. 논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하는 추론의 징검다리를 밟고 갑니다. A 그리고 B가 사실이야? 그러면 A도 사실이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면 B가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A야?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에? A면 B가 사실이야. 너가 사람이라면 너는 죽어. 이건 사실이야. 근데 봤더니 사람이네. 그러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상식적으로 항상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A면 B다. 사실이네. 그 다음에 A가 사실이야? 그렇다면 B가 사실이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도 사실이야. 그 다음에 B도 사실이야. 태조수가 엄청나.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태조수가 엄청나. 사실이라 그럽시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엄청난 프로그래머야. 두 개가 다 사실이야. 그렇다면 태조수가 엄청나고 그리고 이분은 엄청난 프로그래머다. 두 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죠?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O와 A가 사실이야. 그러면은 B가 사실이건 상관없이 A 또는 B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죠? A가 거짓이야. B가 거짓이야. 그러면 A 또는 B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이제 추론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의 세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나 11개 정도 되는 거 딱 픽스가 돼 있어요. 몇 개의 추론의 징검다리를 사용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가는지. 그 세 개. 그 전문가 용어로는 뭐냐면 직관 논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투이셔니스틱 로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별게 아닌데 말 그대로 직관적인 것만 하는 거. 추론의 징검다리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10몇 개의 징검다리만 써가지고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가는 이게 있어요. 그거랑 딱 매치가 됩니다. 이거 새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 공짜가 없어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조립 방식을 써서 만듭니다. 추론의 징검다리를 써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것. 조립 방식.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게 있으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조립하는 방식을 가르쳐주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랭귀지를 배우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짠다는 걸 배우면서 그 조립 방식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어저께 그 람다식에서 람다식 2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변수이거나 또는 변수하고 무슨 람다식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람다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립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는 람다식 두 개를 그냥 아무 뭐 싱거운데 뭐 아무것도 없이 두 개를 나란히 놔도 이거는 람다식이에요. 이게 람다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조립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식각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x가 람다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수. 여기서 이 x라는 건 변수로 사용하는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두 개 y도 람다식이잖아요. 그럼 x하고 y를 나란히 놔도 이거 람다식입니다. 이게 람다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괄호를 칠게요. 람다식이면 이 방식으로 조립해 볼게요. 람다 x 점 해도 이거 람다식이에요. 그 다음에 z 람다식이죠. 이거 두 개 나란히 놔도 람다식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립하잖아요. 그죠? 이 조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식을 만드는 거,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식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베이스 케이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간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그게 추론의 징검다리랑 매치가 되는데 그걸 사용해 가지고 어떤 그 증명을 해나가는 논술과 매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이거 처음 보셔, 그죠? 이런 거 보신 적 없죠? 별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들이에요. 네,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는 거예요.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어떤 논리식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저 시옷이 and A 그리고 B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V는 O하죠. A 또는 B 뜻하고요. 요게 이면입니다. 이면 A이면 B다. 그래서 요 분자분모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A가 사실이면 요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면 나는 뭐를 사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면 똑같은 A에다가 O와 아무거나 갖다 놔도 이거는 사실이야. 아까 제가 한 거. 그다음에 A가 오른쪽에 있어서 상관없고요. 저건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요거 보세요. 이거 보면 요 빈칸이 긴 거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A이면 B가 사실이야. 그리고 A가 사실이야. 그러면 이 징검다리는 뭘 다음 결론을 가능하게 해주냐면 B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쉽죠? 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맨 위에 요거 뭐냐면 A도 사실이고 B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조립한 요 놈도 사실이라는 거야. 그죠? and. 이거 보세요. A 그리고 B가 사실이야. 그럼 A는 사실이죠. 맞죠? 요 A 그리고 B가 A 그리고 B가 사실이면 그 중에 하나 부품 가져다가 그것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한 스텝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다음에 요게 뭐냐면요. A면 B가 사실이라는 걸 만드는 징검다리예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A를 가정한다는 거야. A에다가 밑줄 쫙 해서 이구 있으면 나는 사실로 가정할게. 증명된 바는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살펴봐. 그래가지고 징검다리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징검다리를 써가지고 B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 그렇다면 A면 B라는 게 사실이야. 그 다음에 이거 보면요. A 또는 B가 사실이야. A라는 걸 가정하고선 징검다리를 거쳐서 C가 만들어졌고요. 이번엔 또 B라는 것도 가정해 봤더니 또 똑같은 C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C가 사실이야. A 또는 B가 사실이고 이거 이상해요?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거나 또는 뭐지? 여긴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있나?
사업가거나 이 방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거나 사업가만 있어요. 사실이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 가지고선 훌륭하네. 네? 사업가라면 어떻게 돼 가지고 훌륭하네. 그러면 훌륭한 건 다 맞잖아요, 그죠? 어디에도 하여튼 신경 안 쓰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훌륭하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보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들인데 이 징검다리를 갖고 어떤 사실들을 끄집어내냐면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야. 논리하는 사람들이 증명해낸 거야. 우리 산수에서 중고등학교 때 했던 증명이랑은 다르죠, 그죠? 뭡니다. 그러므로 뭡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거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맨 처음에 뭘 이고 있었잖아요. 이거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거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가정하면 이게 나오고요. 이거랑 요거 가정한 거 또 해가지고선 요거 두 개 하면 요게 나오고요. 요거 두 개이기 때문에 요게 나오고요. 이걸 가정해서 짜짜짜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요거 두 개가 아니고 요거 같은 거죠. 그걸 가정한 상태에서 요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아주 미니멀하게 아까 징검다리를 딱 표현하고 그 징검다리만 갖고선 딱딱딱 해가지고선 이걸 증명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증명나무라 그래요. 나무같이 생겼잖아요. 뿌리, 줄기, 가지, 줄기, 가지, 줄기, 이 나무라 그럽니다. 프루프출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추론의 징검다리만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일로 넘어오고 했던 것들은 아까 있었던 11개, 아까 11개는 아니었지만 있었던 것만 써가지고선 요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논리하는 사람들이 증명한 거예요. 증명 과정이에요. 요게 이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딱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드릴게. 프로그래밍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바 프로그래머 경험이 있으셨다면 요 밑에 있는 거를요. 논리식의 포뮬라로 보지 말고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타입으로 한번 보세요. 타입. 무슨 타입이냐면 이게 함수예요. A가 인티저라고 합시다. 인티저를 받으면 스트링을 리턴해. 자바의 경우 그냥 클래스 이름이라고 그럴게요. A 클래스 오브젝트를 받으면 B 클래스 오브젝트를 리턴해. 그리고는 뭐냐면요. 페어야, 페어. 두 개. 레코드. 첫 번째 필드는 A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받아서 B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드에는 A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받으면 C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레코드 두 개가 갖고 있는 레코드를 받아서 이걸 리턴해요. 이게 뭐냐면 A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받아서 B 클래스의 오브젝트하고 C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리턴해줘요. 저 함수 A 클래스를 받아서 제가 B 클래스 그 다음에 그리고니까 곱하기 할게요. A 클래스 오브젝트를 받아서 C 클래스 오브젝트를 받아. 이거를 받아가지고선 A 클래스를 받아서 이거 보세요. 막 그냥 펑션 두 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선 리턴해 주는데 리턴해 주는 게 펑션이에요. 이걸 해주는 프로그램 F를 짤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F 두 개를 받아요. A하고 B를 받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런 타입을 가진 함수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A는 뭐예요? 무슨 타입이에요? 함수 타입,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B도 이 함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A하고 B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함수인데 파라미터는 뭐예요? 함수인데 파라미터가 A 타입의 원소죠. 그죠? 오케이. 어떻게 하나? A를 받아서 A가 이거요? 뭔가를 받죠. 그죠? 뭔가를 받아요. A라는 걸 받아서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이게 A 타입이에요. 제가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C 스타일로 이렇게 마크를 해줄게. 프로그램 쓰면 A가 이 타입이에요. B가 이 타입이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리턴 하는데 여러분들 리턴 같은 걸 쓰면 편하다면 함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함수에다가 이름 짓기 싫어. 그냥 파라미터 뭐 x라 그럴게요. 함수 x, 파라미터 x 어떻게 하면 될까요? x가 무슨 타입? 그렇지. 이 타입이니까 A 타입의 이걸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내면 돼요. 어떻게? 그렇죠. 스몰 a에다가 그렇죠. 스몰 a에다가 x를 어플라이하면 결과가 뭐가 돼요? b가 되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스몰 b에다가 x를 하면 이건 뭐가 돼요? c가 돼요. 이거를 레코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쌍을 만들어서 리턴하면 되잖아요. 쌍을 만들어서 리턴해. 그럼 이 함수는요, A 타입을 받아서, 이 타입은 뭐냐면 A 타입을 받아서 B하고 C를 만드는 거예요. 이 타입의 함수예요. 이 함수는. 그러니까 이 리턴한다는 게 이 함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멋있게 이렇게. 제가 이거 프로그램 짰어요. 보세요. 가면서 여러분들 되게 잘하시네. 이렇게 짜잖아요. 이게 그 증명하는 과정하고 어떻게 매치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이게 가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함수 프로그램에서 프로시저 정의해 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순간에 내가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야, x라는 게 있다 그러자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네. 제가 여기서 이 가정한 거 있죠? 이게 있다 그러자 가정한 거 똑같습니다. 있다 그러자 가정한 게 내가 여기다 쓴 거야. 함수의 파라미터로 페어 이거하고 이게 있다 그러자 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끄집어낸 거 있죠? 그게 A 여기 있는 거 끄집어낸 거. 뭐 싱거운데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x라 그러면 제가 x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a라 그럴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뭐예요? 이게 이거의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거 끄집어야지, 그죠? 여러분들 끄집어내는 거 하죠? 페어나 레코드에 있으면 레코드 필드 이름 해가지고 레코드의 컴포넌트 끄집어내잖아요. 필드 이름 끄집어내는 거야. A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B가 아니고 뭐죠?
A의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야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자가 이거고요. 그 중에서 왼쪽 걸 끄집어냈잖아요. 이거예요. 그죠? 요걸 하면 요 식의 타입은 A 화살표 B야. 그죠? 하나 첫 번째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걸 끄집어낸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스텝. 두 번째 거. 요 스텝에 지금 색깔이 제가 화이트보드는 안 쓰는데 화이트보드는 몇 명이서 가까이서 뭐 하긴 좋은데 강의에서는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막 비치고 번쩍번쩍하고 그래가지고 A 화살표 C죠. 타입이. 예. 요게 요거 한 거죠. 그 다음에 A를 또 가정했잖아요. A가 있다 그러자. 가정한 거야 여기. 펑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라미터로 뭔가 있다 그러자 A 타입이. 이거예요. 이거 한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있었잖아요. 요거 두 개. X가 있고 요게 있네. 두 개가 있네. 두 개 갖고 펑션 어플리케이션을 취하면 B가 나와요. A 화살표 B, A 하면 B가 나와요. 펑션 어플리케이션. 방금 내가 요거 넘어오는 거 펑션 어플리케이션. 요거 넘어오는 거 펑션 어플리케이션. 요거. 그 다음에 요거야. 그 다음에 B하고 C가 있었죠. B하고 C가 있어서 그 다음에 B and C로 한 게 뭐냐면 B하고 C가 있었어. 그럼 그거를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묶어 짝으로 요 한 거가 여기서 여기 스텝. 그 다음에 A를 가정하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이네. 그러면은 A를 가정하고 했더니 B 곱하기 C가 나왔네. 그러면 A imply B 곱하기 C가 사실이야. 요거 요렇게 구성한 게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거고. 프로그램을 썼던 순서가 저거 만들어낸 순서랑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정하고 나서 쫙 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이거로 간 걸 쓴 거야. 그래서 보면 이 되게 웃기죠? 되게 재밌습니다. 참네. 내가 프로그램 했다는 게 초중고 때 했던 거구나. 딥 스트럭처는 똑같아. 내가 뭘 전공한 거냐 도대체. 수학이나 할 걸.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방식대로 그냥 착착착 하는 게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온갖 어플리케이션들 뭐 프로시저 짜고 그랬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하는 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 잘 짜요. 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거 없이 탁탁탁탁 해가는 거 그냥 하면 돼.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게 내가 의도한 거를 정확하게 모든 케이스를 다 했는지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프로그램 짜는 건 이런 겁니다. 얼추 이제 저 따라오셨어요? 느낌이 가죠, 그죠? 그러네, 비슷하네. 그러네. 여기서 있었던 한 스텝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짰던 타이핑에서 했던 것들이야 다. 모든 람다 그 계산법 중력 권한에 있는 랭귀지 그 레벨에서 기계 없이 프로그램 짠다는 세계에서 한다는 게 결국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 스텝이 뭐냐면 데이터 뭉치 만드는 거야. 네? 레코드 스트럭처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스텝, 그 신텍스가 언어에서 제공이 되는 거고 그 언어 갖고 저게 이제 데이터 뭉치 사용하는 거고요. 컴포넌트 끄집어내는 거고요. 함수 만드는 거고요. 함수 사용하는 거고요. 함수 콜. 데이터 뭉뚱그리기가 저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타입을 만들 때 학생도 사람이고 선생도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학생이 만들어졌어. 그럼 학생 갖고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 행세하면서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러는 거 하잖아. 프로그램 짤 때. 과일. 그럼 과일 중에서는 뭐 종류가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계산한 중에 배를 만들었어. 그럼 배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딘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죠. 이게 그 뜻입니다. 뭉뚱그린다는 게. 그다음에 이게 뭉뚱그린 데이터 사용하기. 이게 if then else야. 펑션을 사람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았어. 그럼 사람은 뭐냐면 뭐 남자거나 여자라 그럽시다. 사람은 남자거나 여자죠. 자 보세요. 저거는 케이스문입니다. 여러분들 케이스문 짤 때 저거 하죠. 뭐 F가 있는데 X라 그럴게요. 케이스 X는 이제 사람이야. 사람 타입이야. X가 남자면 무슨 일을 해요. 봤더니 몸무게를 재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추럴 넘버를 리턴해. 타입이. 오케이? 여자인 케오스는 봤더니 몸무게는 재는 거는 실내니까 키만 재. 그래서 내추럴 넘버를 리턴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뭐 이게 뭐 티켓이라 그러면 티켓이 S석 티켓이면 뭘 하고 A석 티켓이면 뭘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요게 저거를 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로 뭔가 받았어요. 만약에 케이스 뭐라면 뭐하고 B라면 뭐하고 그래 그러면 요 스텝 밟는 게 내가 이거 써준 거야. 티켓 S석 혹은 A석. S석이라면 뭐하고 A석이라면 뭐하고 요걸 하나 케이스문으로 구성한 거. 이렇게 구성하면 이런 것들에서 꼴까다 여기로 넘어오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아까 이거 함수인자라는 거는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보면 우리 프로그램 짜는 거가 이 로직 세계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배경을 좀 아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타입 체킹이라는 게 기술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공부한다는 게 리서치한다는 게 사람들이 저런 걸 하고 수학하는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저걸 어떻게 발견해 가지고선 그 다음에 수학 논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해냈던 것들을 보고선 용기를 얻어 가지고선 저게 이거라면 여긴 요걸 텐데 찾아가 보자 이렇게 된 거야.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논리 쪽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람다 중력권의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논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논리가 뭐 중요하지 않고 논리를 쓴다는 게 뭐 저렇게 우리 상식적인 거밖에 없으니까 뭐 대단하게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뭐 논리
공부에 대해서도 따로 하고 아, 그러실 필요 없어. 예. 삼단논법이나 아유, 삼단논법은 우리 늘 하는 건데 뭐 저런 건 저 정도야 뭐 네. 대단한 거 공부하실 필요 없어. 저건 이제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배경을 저런 게 발견되고 나서 뭐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들이 뭐 저거 막 가면서 프로그램 잘하려면 그러면 논리를 공부 좀 더 할까 그래가지고 뭐 논리학 수업 듣고 그러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기초 체력에 도움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믿고 써도 된다. 네? 결론을 추론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네. 믿고 써도 된다고. 아, 그거는 또 딴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 타입 체킹 그 알고리즘 고안하고 온갖 그런 것들이 또 자체로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또 다른 세계에서 증명하는 거지. 프로그램이 증명이랑 일치한다는 이 사실이랑 관련돼 가지고 그 타입 체킹이 믿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까 타입 체킹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증명이 완료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믿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는 게 이 방식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그거야 우리 증명해 가지고 남을 설득하는 방법은 또 다른 그 이거랑은 상관없는 예? 이 거울 관계랑은 상관없는 증명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 증명하는 예? 예, 뭐 그것도 뭐 다 증명해서 보여주고 맞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까지 이거를 만들어내기까지 맨 처음에 초기에 힌트를 얻고 용기를 얻었고 그 복음을 얻은 게 뭐냐면 이 거울을 보고선 그렇다면 거울을 보고 증명이 논리랑 프로그램이 논리에서 증명하고 똑같고 논리학자들이 이런 거를 다 해놨네 이미 고민해가지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봤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도 해야겠네라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야 우리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다음에 만든 거 제대로 만든 거야 증명해봐야지. 증명 또 한 거고요. 내 증명이 맞지 설득하고 맞네 구현하고 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증명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짜는 과정이라는 게 다 일치한다는 하는 거잖아요. 네. 수학에서 증명이 안 되는 명제는 있는데 수학에서요? 그렇죠.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도 있죠. 뭐 그런 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못 짜는 그렇죠. 그 증명 프로그램 없죠. 질문이 뭐냐면 수학 가면서 보세요. 교수님 우선 제가 수학에서 증명하는 거랑 프로그램 짜는 거랑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는데 수학에서는 사실인지 사실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교수님 프로그램 짤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랑도 관련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프로그램으로 짤 수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없는 거 뭐 만들고 싶은데 돌릴 수 없는 거 되게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한히 많습니다. 놀랍죠? 이 세상에 프로그램으로 짤 수 없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뭐 놀라울 것도 아니지만 무한히 많아요. 수학에서도 뭐 아직은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외에도 하여튼 증명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학에서 사용하는 논리의 징검다리의 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2개 정도 이상 되는 거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는 그 중에서 조금 한 10몇 개로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쓰는 모든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subset.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논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조그만 쪼그라든 세계에서 뭐 증명하는 거랑 일치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냐? 지금 다 수학하는 사람들 그 풋노트 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증명이란 건 사실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그렇죠. 피자 드셔가시면 피자 들면서 막 하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프로그래미로 할 수 있는 게 결국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약간 역으로도 그럼요. 그런 거 어느 정도. 근데 서브셋이요. 수학에서의 일부분. 예. 일부분이라면은 결국 달리 말하면은 수학적으로 아직 증명 안 된 걸 증명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수학 하시는 분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노력들이 있을 네. 좋은 코멘트, 질문.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일치한다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막 밤새서 뭐 고민 뭐 열심히 뭐 하는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갖고 뭐 이렇게 도와줄 뭐 증명하는 걸 도와주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감을 탁 잡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적어드렸던 그 기억나세요? 요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태조수에서 막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어딘가에서 요거 COQ라는 거 랭귀지 설명드렸잖아요. 예.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증명을 쓰는 언어예요. 그때 얘기 드렸구나. 그 람다 중력권에서 좋은 일이 랭귀지들이 뭐 좋고 신속한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안심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래 기술 프로그래밍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그래서 미래 프로그래밍 얘기해가지고 콕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거 랭귀지 갖고 수학 증명을 하는 랭귀지예요. 그러면 그 어떤 증명해서 자동으로 오케물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수학자들이 도움을 받아요. 어떤 도움을 받냐면요 증명을 쓰잖아요. 그럼 증명이 논리 추론의 징검다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 됐는지를 컴퓨터가 체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체크하는 거는 비약이 없는 제대로 된 증명인지. 우리가 증명을 써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읽어보고서 야 너 틀렸어 아니면 맞았어 100점 80점 주잖아요. 100점인지 아닌지 얘가 체크해 줍니다. 왜 그러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요 진짜 시리어슬리 진짜 뭐 증명하는데 증명이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는 경우 많이 있대요 요새. 그래가지고선 그걸 최고의 전문가들이 읽어보다가 졸기도 하고 하다 보면 검사는 제대로 못해요. 최고 증명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컨젝처들이 증명됐다 그래서 냈어요. 전문가들이 쭉 봐요. 맞는 것 같은데 100페이지 200페이지 하다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맞는 것 같아 99% 맞는 것 같아. 야 너도 한번 봐봐. 그럼 또 최고의 수학자가 또 그거 보면서 맞는 것 같아. 근데 100%는 아니야. 그래서 기계한테 시키자. 콕이라는 랭귀지 갖고 야 너 프로그램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로 서술하지 말고 임마 이 랭귀지 갖고 네 증명 써. 그럼 막 써요. 그 다음에 체크는 누가 해요? 컴퓨터가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애매하게 맞는 거라고 넘어가고 저널에 퍼블리시 됐던 증명들이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쌓이고 있죠.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쉬었다 할까요? 네.